that is running with 4 gigs of DDR2 1066 on an EVGA 780i SLI motherboard. And we're running Cinebench over here. See? And yeah, want to see? Yeah, you see it. It's 4.64 gigahertz on a 4-core processor. And I'm hoping that this thing. 네, 생존코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킬 CPU QX9650입니다. 이 CPU 꽤 오래된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된 CPU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영상에 제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던 이제 외국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QX9650은 한 15년 정도 됐죠. 2000년 중반, 2000년 초후반에 나왔던 CPU니까 당시에 이 775 보드 775 시절에는 익스트림급 CPU고요. 당시에 하여튼 나왔던 CPU 중에는 최고 CPU였습니다.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4코어 4스레드고요. 기본 클럭은 3.0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공정 과정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공정 과정이 조금 높아서 아무래도 같은 3.0이라도 지금의 3.0보다 물론 뭐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코어빨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오버클럭을 한번 해보려고 구매를 했고요. 진정한 10만원대 국민 옵션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QX9650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드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보드는 P5Q라고 하는 아수스 보드고요. 775 보드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2 6400U 4개 준비했고요. 각 3000원씩 줬습니다. SSD는 제가 늘 쓰는 240기가짜리 테스트용 SSD, 그리고 썸멀 그리스는 MX4를 쓸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기초적으로 그런 대로 쓰게, 파워는 안텍의 650 파워를 쓰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세팅을 해서 여러분 화면으로 돌아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화면으로.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세팅에서 들어왔고요. TDP 130W에 우선 왼쪽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버스 스피드가 333에 배수율 9배수에서 3.0기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이 P5Q가 세팅하고 있는 QX9650의 코어당 스피드입니다. 3기가인 거죠. 근데 배수가 9까지 밖에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클럭 하기가 조금, 어쨌든 메인보드 P5Q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가 이 CPU 버스 스피드에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최대 4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버클럭을 해보니까 완전히 동기화가 되더군요. 자, 어쨌든 GTX 960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얘를 가지고 제가 현재 온도는 한 40-50% 정도 CPU 로드율을 보면 뭐 60% 간다 해도 온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기가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네벤치 한번 보죠. 이제 현재는 3기가니까 원래 QX9650이 갖고 있는 기본 클럭을 가지고 제가 시네벤치를 돌려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기가죠. CPU 100% 로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짧게 보죠. 영상 제가 빨리 돌렸습니다. 자, 온도는 나쁘지 않아서 100% 다 갔는데도 50도가 넘지 않는 온도를 보이고 있고 충분히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점수가 189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Q9500, Q9550, Q9650, 뭐 QX9650 기본 클럭으로 보면 2.9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한 200점 전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CPU는 아닌 거죠. 최근 걸로 보면. 그런데 또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QX 여러분 하드웨어 좀 아시는 분들은 Q9650을 찾거든요. 왜? 가격도 싸고 오버클럭이 워낙 잘 되는 CPU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오버클럭을 해놓으면 사무용으로 쓰기는 정말 최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싼 가격에. 게임도 웬만한 건 따라갈 거고요. 자, 우선 시네배치 한번 봐볼게요. 이번엔 여러분 제가 3.6기가까지 오버클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6이죠. 3.6기가 오버클럭 상태에서의 시네벤치를 한번 보죠. 3.6기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3.6기가로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시네벤치 점수는 351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역시 오버클럭의 힘입니다. 3.6기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3D 마크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는 GTX 960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게 좀 끌어올려가지고 10만원대 배틀그라운드 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되는 CPU를 찾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뭐,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5729점에, 네. 5729점입니다. 피직스 스코어가.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i5 2500 정도 성능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쭉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3D 마크에 있는 피직스 스코어는 잘 나오는데 시네벤치는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제가 영상 찍은 것 말고도 거의 3일 정도를 오버클럭에 매달렸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3D 마크 이 점수는 전체 코어의 클럭이 높으면 잘 나오는데 시네벤치는 버스 스피드가 높아야 되더라고요.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뭐 이 점수는 뭐 여러분 960, 예, 뭐 7000대 초반대니까 이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점수를 가지고 제가 이 점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국민 옵션에서 60프레임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충분히 기대감 가질만 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버클럭을 더 끌려올려가지고, 네, 3.9기가까지 끌어올렸고요. 네, 버스 스피드하고 메모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기화된다고. 즉, 435 버스 스피드에 9라고 하는 배수율을 가져서 3.9기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뭐 그래픽카드는 그대로 제가 960 꽂아놓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시네벤치를 한번 아니군요. 네. 3D 마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뭐 시네벤치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온도도 나쁘지 않아요. 뭐 70대 초반대, 100% 갔는데도, 네. 자, 제가 시네벤치 돌려봤는데 영상에서 편집했습니다. 자, 왜냐면 얼마 차이 안 났어요. 자, 한번 보죠. 아까 5700점대 정도 나왔거든요. 3.6기가였을 때. 이제 3.9기가였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느냐. 3.9기가까지 제가, 이게, 여러분, 오버클럭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자, 여러분, 3.9기가까지 끌어올 때 6183점에, 근데 의외로 제가 그래픽카드를 1050을 바꿔서 꽂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이유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앞에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960에 3.6기가의 960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더니,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평균 프레임이 국민 옵션에서 40한 5프레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1050이 사실은 960보다도 성능이 더 낮잖아요. 약간 더 좀 점수 보면 아까도 한 300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CPU를 3.9까지 끌어올리고 오히려 왜냐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CPU를 가지고는 즉 960 가지고는 960의 성능을 다 못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CPU 로드율이 한 60, 70%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성능이 1050을 가지고 끼고 들어오면 60프레임 방어도 되지 않을까. CPU가 성능 일단 어느 정도 나오니까 6183점이면 거의 여러분 3570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 i5 3세대 3570에 3D마크 CPU 점수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 정도면 배틀그라운드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진짜 60프레임 방어,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있게 10만원대로 이제 진짜 찾았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3.9기가고요 3.9기가고 처음에 이 뷰지 로드율이 잘 나오길래 되겠다. CPU는 거의 100% 다 쓰고 있거든요. 온도도 뭐 이 정도면 3.9기가에 제가 지금 그래서 한번 돌려봤는데 여러분 지금 요게 이제 평균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제가 빠른 속도로 돌렸습니다. 지루하실까봐. 네. 60프레임을 방어를 못해요. 그리고 이 그래픽 로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 되는 것처럼 했다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 프레임이 한 45프레임 960일 때도 거의 5프레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픽 로드율이 실제로 게임을 시작하니까 60%에서 한 70% 밖에 못 쓰더군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메모리는 여러분 8기가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7기가를 쓰고 있잖아요. CPU는 계속 100%고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잘 보시면 여러분,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잘 나올 때는 또 프레임이 괜찮아요. 이보세요. 그죠? 근데 뭔가 버틀렉이 걸려요. 즉 그래픽카드의 로드율이 90%까지 갔을 때는 괜찮아, FPS가. 그런데 그래픽카드의 로드율이 떨어지게, 여기를 잘 보세요.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떨어지면 FPS가 같이 떨어집니다. 네. 뭔가 좀 부조화. 그래도 막상 게임을 시작하니까 프레임이 많이 올라와서 QX9650골뱅이 3.9기가에 1050으로 게임을 했더니 프레임이 그래도 한 60프레임 방어는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1050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거의 다 땡겨 쓰긴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거의 프레임이 60프레임에 육박하기는 해요. 제가 총도 한번 쏴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게임을 워낙 못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제가 주로 돌아다녀서 이 프레임이 이것보다 실제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많이 조금보다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QX9650에다가 1050을 꽂아 가지고는 3.9기가로 오버클럭을 해도 국민 옵션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 옵션에서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는 있는데 원활하게 60프레임 방어는 어렵다. 네. 좀 아쉬웠어요. 3.9기가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정도면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순간순간 50%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에 버틀렉이 걸린다. 뭘까? 라고 혼자 고민을 했죠. 네, 배틀그라운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촬영을 했고요. 어쨌든 QX9650,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2000년 중반쯤에 제 기억으로 나왔던 775 보드에 대한 CPU들이고, 물론 CPU 성능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코어 클럭이 높다고 해서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코어 클럭이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코어 클럭, CPU의 코어 클럭이라고 하는 게 진동이거든요. 진동. 초당 한 번 진동. 즉 4기가라고 하면 무려 초당 4000번을 진동한다는 뜻이고, 진동 한 번이 연산 한 번입니다. CPU에. 그러니까 클럭이 높으면 아무래도 연산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두 가지가 더 숨어 있는데, CPU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하나가 바로 버스 스피드고 또 하나가 IPS입니다. 버스 스피드는 뭐냐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가 오버클럭 할 때 제가 이 P5Q라는 보드가 기본적으로 배수를 9배수 이상 줄 수가 없어서 계속 오버클럭을 제가 버스 스피드를 끌어올렸거든요. 버스 스피드를 끌어올려. 이 버스 스피드는 CPU와 다른 기기들, 즉 메모리, 그래픽카드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 속도예요. 그 통신 속도를 제가 끌어올려서 코어 클럭을 끝까지 같이 끌어올려 놓은 거죠. 그 다음 하나가 IPS인데 인스트럭션 퍼 스피드라고 하는 건데, 인스트럭션 퍼 스피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진동을 한다, 연산을 딱 하고 CPU가 때리면 그 연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IPS입니다. 그런데 이 IPS는 어디하고 딱 물려있냐면 공정 과정과 물려있습니다. 즉 나노수, 즉 공정 과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IPS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는 2세대가, 2세대보다는 3세대가, 3세대보다는 4세대가 더 공정 과정이 좋아졌고, 물론 그 과정 세대 속에는 공정 과정은 그대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8세대와 9세대죠. 8세대에서 9세대는 공정 과정은 똑같이 14나노입니다. 근데 뭐가 좋아졌냐면 코어 클럭이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왜 9400F와 8500의 성능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정 과정도 같고 기본 클럭, 베이스 클럭은 9400F가 2.99고 8500이 3.0이지만 부스터 스피드가 두 개가 똑같아요. 코어가. 근데 똑같은 CPU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튜브에 성능 비교하는 거 보면 어떤 성능은 8500이 좀 낫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9400이 좀 낫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CPU CPU 자체 뽑기의 문이고요. 실제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네. 베이스만 조금 더 8500이 높을 뿐. 네. 공정 과정 똑같고 코어 클럭 똑같으니까 여러분 IPS 똑같고, 제가 버스 스피드는 못 봤는데 두 개를. 그리고 메모리의 성능 차이도 조금 있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4.0까지 끌어올렸으면
1050 정도는 그래도 GPU를 100% 다 써줘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도 80% 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 드디어 제가 네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생존 코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앞에 그 QX9650을 P5Q 아수스 보드에다가 3.96기가까지 오버클럭을 했는데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D 마크를 돌리면 거의 3570 정도 수준의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로 게임을 하면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보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메모리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775 보드 때 그 FSP 다시 말하면 버스 스피드가 메모리가 동기화가 돼가지고 버스 스피드를 올리지 않으면 메모리를 오버클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800클럭인 6400U 메모리를 더 이상 도저히 오버클럭을 할 수 없어서 보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이 보드가 기가바이트 보드고요. EP45T UD3R이라는 보드인데 이때 당시 최고의 보드입니다. 왜냐면 우선 메모리를 DDR3를 지원하는 데다가 이 보드가 메모리를 DDR3를 각 하나에 4기가까지 최대 16기가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16기가짜리 4개를 지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이게 진짜 사실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는데요. 원래 처음 계획은 10만원대에서 오버클럭을 해서 배틀그라운드를 국민 옵션에서 960이나 뭐 1050 정도 가지고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오버클럭이 미쳐버려가지고요. 이 보드를 무려 4만원을 주고 제가 구매를 했고 4만원 그 다음에 또 사고 쳤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DDR3 메모리인데 17,000이에요. 그러니까 XMP가 들어가는 메모리고요. 얘는 실제로 17,000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775 보드는 정말 보기 드문 보드죠. 그래서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CPU 온도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중고로 트리니티 쿨러까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2만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돈이 얼마 들었냐면 택배비 빼고도 이거 2만원, 이거 4만원, 메모리 8만원, 벌써 14만원이 들어간 거죠. 이곳에 이렇게 오버클럭이 미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버클럭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저는 시작한 거니까 끝을 한번 봐보려고 여러분 욕심을 내서 제가 만약에 4기가 이상, 다시 말하면 4기가 정도의 메모리 클럭이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문제는 IPS 즉 Instruction per Speed가 기본적으로 IPS가 공정 과정 때문에 최근 CPU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클럭만 한다고 해서 성능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클럭발이 따라가면 거기에 그 클럭의 버스 스피드의 메모리가 동기화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클럭을 따라가면 분명히 성능이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건 저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고물 PC에다가 오래된 PC에다 14만원을 부었는데 물론 이 메모리는 제가 따로 이건 제가 쓰면 되고 얘도 제가 따로 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 비싼 보드를 4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동영상 하나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던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버클럭에 미치지 말아주세요. 자, 어쨌든 세팅하고 들어와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